자, 공유결합 설명 들어갈게요. 대충 여기. 자, 여기 맞죠?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맞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우리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금속 원자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하고 비금속 원자들은 어떻게 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어차피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은 뭐예요? 누구랑 똑같아지고 싶다? 전자배치라도 18쪽이잖아. 그래서 최외곽 궤도의 8개를 맞춰야 돼요. 그걸 우리는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데, 비금속은 그 홀전자 개수가 많은 쪽에 속하는 애들. 그러니까 7개, 6개, 5개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금속끼리 결합할 때는 같은 개수의 홀전자를 내어서 공유 전자쌍이라는 걸 만들어서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의 전기분해는 무슨 소리냐? 황산나트륨 전해질에서 황산나트륨을 전해질로 소량을 넣어주면 어디?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기분해가 된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공유결합으로 결합해 있는 것도 사실은 뭐가 작용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다? 전자가 작용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화학식을 생각해보면 봐봐. EH2O가 EH2 플러스 O2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부피비가 몇 대 몇이다? 네. 부피비가 2대1로 반응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전해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왜 전해질 선택을 잘해야 되냐? 보통 우리 주변에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전해질이 뭘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전해질, 집에도 있다, 여러분. 네, 소금이죠. 소금을 넣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염소가 나와요. 염소가 쫓겨나. 왜냐하면은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산소가 크다? 염소가 크다? 산소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반응성이 작은 염소 먼저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해서 우리가 전기분해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결합비가 나타나지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공유결합의 좀 실질적인 예시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저 뒤에 가면 본격적으로 결합 자체가 이야기가 나올 건데, 결합의 극성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결합은 어떤 거다? 공유 전자쌍을 통해서 결합하고, 결국 전자의 작용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서 분해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합시다. 어차피 뒤에 가서 상세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자, 이온결합은 이온결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뭐에 의한 결합? 쿨롱 힘이라고 부르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와 뭐가 결합하고 있는 거다? 그치. 금속 플러스 비금속의 반응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다? 금속이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된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고 나면 이 양이온과 이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은 뭐다? 결정성 고체라는 겁니다. 결정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각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정해진 위치에 반복적으로 연결돼서 들러붙어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양이온 옆에 음이온 옆에 양이온 옆에 음이온, 밑에는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로 붙어 있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 자, 이렇게 상온에서 고체라는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해요? 이온의 이등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이온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때는 뭐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부도체인 상태라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용융액 상태나 수용액 상태. 용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용융. 무슨 뜻일까요? 용융. 근데 중학교 때 배운 두 단어의 첫 글자인데 이거? 글자 비슷해서 내가 융해예요. 융해는 뭐고 용해는 뭔데?
융해는 뭔데 그러면? 네, 용해는 녹는 거. 글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그랬잖아 전에. 봐봐. 너희들 과학 공부나 나중에 다른 거 수능 치는 쪽으로 공부하면서 공부 잘하려면 한자나 이런 것들의 어원, 어근, 뜻을 추론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봐봐.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거고, 맞지? 융해는 네,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그러면 용융은 결정 상태의 고체 덩어리였던 이온결합 화합물이 녹으면서 혼합물이 되는 거야. 이온이 분리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액체 상태가 되는 거지. 마그마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우리 통합과학 때 마그마의 바다 개념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석이 녹아서 지네들끼리 섞여 있는 상태, 결정들이.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이온이 고정돼 있는데 용융액이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온화되죠.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뭐가 된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된다라는 말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그죠? 이온이 이동하게 가능하면 어떻게 된다?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봐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음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그래서 여기 공간이 원래 요 뒤에 써야 되는데 이쪽에다 좀 쓸게요. 공간 많이 안 쓸 거여서. 봐봐. 플러스 극은 쉽게 말해서 플러스 극은 전자를 받아가는 극이잖아. 마이너스 극이 전자를 주는 극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서는 이 Cl-가 Cl2 기체와 두 개의 전자로 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자를 받아가겠지, 플러스 극이.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두 개의 나트륨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으로 호출되는 거죠. 이게 용융액이니까 나트륨이 나오는 거고, 수용액이면 나트륨 대신에 뭐가 나오게 된다? 수용액이면 나트륨 대신에 수소가 나옵니다. 나트륨보다 수소가 반응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기분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할 때는 전해질을 정말 잘 골라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용융액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전기분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분리돼 나오겠죠. 알겠지? 자, 즉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둘 다 전기분해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 둘 다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하고 있다?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 그 61쪽 맨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그 밑줄 쫙 그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62쪽, 63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칠판 정리하고. 자, 결합의 극성.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거는 별표 5개짜리 개념이에요. 뭐다? 중요한 거다. 전기 음성도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가 뭐를 당기는? 공유 전자쌍을 그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정한 건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상대적으로 전했다는 말은 단위가 있다 없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거는 플루오린이 4.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실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플루오린, 산소, 질소, 탄소, 수소고 염소가 3.2, 산소하고 질소 사이에 들어가요. 자, 결국은 이 전기 음성도를 일으키는 요인 자체가 쿨롱 힘이란 말이야. 자,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는 전기력 공식을 보자면 F는 비례상수 K에 R제곱에 Q1 곱하기 Q2잖아. 얘를 따르게 보면 결국 R제곱에 K에 핵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이잖아. 그럼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뭐랑 뭐다? 핵의 전하량이랑 반지름 2가지잖아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 그 밑에 나오는 거잖아. 핵 전하량의 영향.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말은 무슨 뜻이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원자 번호가 커진다, 작아진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이 가지는 양전하 값이 커지는 거죠. 맞지? 갈수록 그 힘이 커지겠죠. 얘는 같은 족에서 같은 족이라고 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다른 말로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힘의 크기는 커진다, 작아진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전기음성도는 통합과학 산화환원 할 때 가르쳐준 이온화 경향의 반대가 돼요. 이온화 경향이 뭐냐면 금속 원자가 누가 전자를 먼저 버리냐의 순서가 있었단 말이야.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은, 백금 해가지고. 그거는 금속성의 성질 크기 비교예요. 전기음성도는 공유 결합으로 하고 있는 전자쌍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 오는 힘의 능력이야. 비금속성이 클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18쪽을 제외하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강해지죠. 그래서 누가 1등이다? 플로린이 1등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란 무극성 공유결합. 뭐에?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면 전기음성도가 같죠, 당연히. 맞지? 같은 원소끼리 화학 반응을 시키면 전기음성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딱 정가운데에 위치하겠지. 근데 뭐? 극성 공유 결합. 다른 원소끼리 사이의 공유 결합은 전부 다 극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극성인 공유 결합을 하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쌍이 쏠린다는 거죠. 이해가 됨? 그러면은 같은 원소 간의 공유 결합이 아니면 일단 무조건 무슨 결합이다? 극성인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빨리 정리 좀 해놓고 요 뒤에 쌍극자 모멘트와 그 개념을 이어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저기 68쪽.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는 이제 일단 쌍극자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어떤 거리에 서로 반대되는 전기적 극성을 가진 입자가 붙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하나가 플러스면 여기 하나가 마이너스. 요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플러스 극은 플러스 모양을 유지시켜주고 전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쏠렸다라는 이런 화살표를 그려주게 되고, 얘가 플러스 Q, 얘가 마이너스 Q라면 쌍극자 모멘트 크기 뮤는 QR이 됩니다. RQ, QR 어차피 상관없긴 해요. 자, 방향 잘 보세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저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분자가 극성이냐 극성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잖아요. 지금 요거 잘 봐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이 쌍극자 자체가 쌍극자 모멘트 혹은 쌍극자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 요렇게 그리고 나니까 이게 뭐라는 걸 알겠어요? 벡터라는 거 알겠어요? 물리학에서 다루는 벡터 개념이잖아, 이거. 맞지? 얘가 벡터잖아요. 전자쌍에 쏠린 방향. 극성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잖아. 자, 그래서 뭐냐? 지금 양이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분자가 극성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쌍극자 모멘트 벡터의 벡터 합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공유 전자 쌍이잖아. 걔네들 전자잖아요. 결국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자 쌍에 의한 결합이잖아. 그러면 공유 전자들끼리는 서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지. 맞지?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어떤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일단 원래는 이게 옛날에는 VSEPR 전자쌍 반발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화학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파트인데, 이 세부적인 교육은 생략되었습니다만, 나는 야매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분자 구조나 이 물질의 끓는 점 비교나 이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중심 원자의 그러니까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다 합쳐서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부터 출발. 대신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은 일단 한 개로 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개만 있으면 양쪽으로 가야 되겠지. 사이가 몇 도? 제일 멀어져야 되니까 180도가 기준인 거야. 세 개면은 저기 360도잖아요, 한 바퀴가. 그치.
120도가 기준이 되고 4개면 아니죠. 입체이기 때문에 네, 입체이기 때문에 요게 무슨 구조를 가지게 된다? 정사면체 구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기본이 어떻게 된다? 109.5도가 기준값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개념 플러스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들은 결합을 안 하니까 원자 쪽으로 당겨져 와 있단 말이야. 공유 전자쌍은 원자와 원자를 연결해야 되니까 쭉 늘어나 있어요. 막대기 모양으로. 그럼 전자쌍들끼리 반발할 때는 누가 더 세다? 비공유끼리의 반발이 제일 세고 공유끼리의 반발이 제일 약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모형을 기준으로 해볼게. 잘 봐봐. CH4 109.5도겠죠. 전부 다 공유결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요각이 109.5도가 나와요. 근데 봐봐. 암모니아 NH3 지금 분자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죠? 앞에 칠판 좀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왜 이렇게 되냐? 암모니아는 지금 요 위에 뭐가 존재해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잖아. 그럼 봐봐. 요 사이 반발력, 이 사이 반발력, 요거 두 개 사이의 반발력보다 이 반발력, 이 반발력, 이 반발력이 더 셀 거 아니야. 왜? 얘랑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107도 각이 나와.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뭐? 물. 물 분자 구조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원래는 우리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 근데 이게 90도 각이 아니라 입체각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제일 센 게 어디랑 어디야? 얘랑 얘 사이의 반발이 제일 세겠지. 왜? 이게 이거니까. 색깔이. 그리고 요 둘 사이, 요 둘 사이. 이 둘 사이, 이 둘 사이가 얘죠. 맞지? 그러면 요 사이 힘이 얘가 되잖아. 제일 약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 뒤쪽 전자들이 눌리는 힘이 세니까 이 수소를 연결하고 있는 공유전자쌍 팔각은 더 눌러져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104.5도가 그러면 요 분자들에서 자 지금 분자 모형을 그려놨잖아. 3개. 여기다가 요거를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그 힘들의 방향이 대칭일까 아닐까만 판단해 보면 돼. 벡터 합으로. 물리에서 합력 구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화살표로. 평행사변형과 그리는 거죠. 봐봐. H랑 C랑 비교하면 어때요? C가 더 크지. 전기음 성분.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모든 각이 다 똑같지. 완벽 대칭이잖아. 그럼 얘는 분자가 극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얘는 뭐다? 극성 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가 되죠. 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나오니까요. 합력이 완전 대칭이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 말은 여기 수소 쪽 밑에 밑받침이 전부 다 뭐야? 플러스지. 그럼 암모니아 분자는 극성이 있다 없다? 있죠. 밑판에 수소 쪽 판때기가,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따지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지금. 그러면은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로 극이 나뉘어져 있는 분자가 된 거지. 이해가 되지? 그럼 암모니아는 극성을 띠는 분자인 거야. 물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극성인 거.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정전기유도 일어났잖아. 부도체의 정전기유도 물 흘러내리는데 대전체만 갖다 대도 끌려오잖아. 그거 이야기가 이 이야기. 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잖아. 그럼 물 분자로 따지면 여기도 마이너스야 이제는. 요 선상이 플러스 극, 이 선상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이 방향의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겠죠.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물은 극성이죠. 특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더 이야기가 나올 건데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중에 분자와 분자를 연결하려는 분자 간 인력은 누가 크겠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있잖아.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얘는 원래 수소결합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제 설명해 줄 건데. 누가 더 결합력이 될까요? 분자와 분자의 결합. 극성이 더 세지. 무극성은 전기력이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지만 원래는 이제 반데르발스 힘이라 그래갖고 전자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미세 진동을 하니까 순간순간 생기는 극성으로 만율력보다는 조금 더 큰 힘으로 붙어 있는 게 무극성 분자예요. 근데 극성 분자는 분자 자체에 더하기 빼기 극성이 존재하잖아. 그럼 무슨 힘을 받을 수 있어? 전기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전기력이 세, 만율력이 세? 전기력이 더 센 힘입니다. 그러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맞지? 거기에 특히 수소는, 이 물 분자는 요거까지 그냥 심한데 그냥 들어 놓읍시다. 한번 들어 놓으면, 그리고 요거 통과 때 너희들 배웠다, 사실. DNA에 상보결합할 때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수소결합이 2개, 3개 나서 자기 짝끼리만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 수소결합이 뭐냐면 산소 원자와 공유결합을 하는 수소 혹은 플로린과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는 전기음 송도 차이가 상당히 커요.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왜? 1.8인가 나와, 차이가. 얘가 4.0, 얘가 2.2거든. 그럼 얘는 1.8 차이고 3.6에 2.2니까 1.4 차이잖아. 1 이상의 되게 큰 차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쌍 쏠림이 엄청 심해요. 심하다는 말은 얘 쪽에 플러스 성질이 엄청 크게 나타난다는 소리지. 얘네들이 뭐와?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혹은 플루린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사이에 생깁니다. 이 결합을 수소결합이라 그래. 화학 결합력에서 원자끼리 결합하는 힘 뭐가 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그 양이온하고 자유전자로 결합하는 거. 얘네들의 힘이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 극성결합이 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이나 무극성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월등히 세요. 그런데 분자 사이의 결합 중에 제일 센 게 얘야, 수소결합.
그러니까 상보적 결합으로 자기 짝 수소 결합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페어가 맞는 애들끼리만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토신은 인력이 안 생기잖아. 사이토신은 구안이나고만,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혹은 아데닌은 유라시라고만 전사할 때. 그게 수소 결합이라고. 그래서 봐봐. 얘 분자량 16이거든요. CH4니까 그지? 17입니다. 맞지? 18이에요. 욕할 뻔했다. 맞지? 그러면 봐봐. 분자의 극성에 의한 인력이 없다면 세 분자는 분자 사이의 인력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잖아. 왜? 분자량이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세 기체, 일단 기체 상태가 될 수 있긴 하니까. 이 세 분자의 분자 간 인력을 고려할 때 영합 160도, 170도쯤 되거든. 메테인이 끓는 점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100 몇십 도입니다. 암모니아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40도인가 60도인가 그래요. 물은 끓는 점 몇 도인데? 영상 100도죠. 졸라 세지. 끓는다는 게 뭐예요? 액체 상태로라도 결합을 유지하는 걸 잡아 뜯어서 던지는 데 필요한 에너지잖아. 인력이 세니까, 분자 사이 인력이 세니까 끓는 점이 엄청 높겠죠. 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졸라 약하니까 끓는 점이 엄청 낮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2 이상이 나면 우린 그거 이온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전기 음성도 차이가 2보다 작으면 공유결합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지금부터 고등학교 화학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아마 니는 선행을 해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거야. 100% 공유결합도 100% 이온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어느 쪽 결합의 성질을 더 많이 띠고 있다를 말할 수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지만 이온결합에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전자쏠림도 심하고. 그래서 봐봐. 산들 생각해 보세요. 플로르산, 불산, 염산.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결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산은 공유결합이지만 물에 녹이면 뭐가 되죠? 이온이 되잖아.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니까. 알겠어요? 지금 칠판 요거 정리를 하시고 69쪽, 70쪽, 71쪽 풀어보세요.